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마치 파티를 연상케 했던 글로벌 원샷 보면서 미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흐름 보시면 파월 의장의 그리고 FOMC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다가 FOMC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판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고 또 무서웠습니다. 국채금리 2년물 29bp나 떨어지면서 4.44%에서 형성이 됐고요. 사실 단기물을 중심으로 낙폭이 보다 컸기 때문에 30년물과 10년물의 낙폭보다 정책금리에 함께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첫 3만 7,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지수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계속해서 연 고점을 경신해내는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3연속 동결 결정이 나왔고요. 내년에 75bp 그러니까 3회 인하를 시사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한 거였습니다.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PC 물가 전망은 2.5%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물가가 점차 잡히고 있다는 것을 연준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고요. 더불어서 성장률은 1.5%에서 1.4%로 다소 낮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는 예상 하회로 0.9% 기록을 했고요. COP28에서 석유 사용 감축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FOMC 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던 걸까요? 다시금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도비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좀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누리는 와중에도 홀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시간외에서도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 어도비의 이런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관련한 이슈도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200만 대 리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델 3의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테슬라였는데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급등세로 또 보여주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1%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테이크2는 GTA라는 게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하면서 테이크2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함께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마치 파티를 연상케 했던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종종 사이사이에 그 상승 파티를 함께 누리지 못한 종목들의 표정이 보이긴 합니다만 11개 업종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소형주도 함께 오르면서 러셀 2000 지수 3% 넘게 상승폭 기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표정이 좋았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종목이 무려 238개 종목에 달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사실 경계감을 짙게 만들었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전했던 건데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함께 만나보시죠. We have raised our policy rate by 5.25 percentage points. Inflation has eased from its highs, and this has come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That's very good news that we believe that we are likely at or near the peak rate for this cycle,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4.6% at the end of 2024. That's us thinking that we have done enough, but not feeling that really strongly confidently and not wanting to take the possibility of a rate hike off the table. We are prepared to tighten policy further if appropriate.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We anticipate that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all the way to 2% will take some time.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명품 목소리가 또 이렇게 반갑게 들리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다 하면 시장이 낙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 발언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2024년 중간값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9월 FOMC에서는 5.125에서 이번 FOMC에서 4.62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변화폭은 50bp로 나타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시그널들 중에서 시장이 가장 환호했던 발언을 이 5번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절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연준이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갖고 있지 않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2024년 50bp 인하라는 것은 내년에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건데 점도표상의 변화를 따져봤을 때 장기 중립금리의 변동은 없었고요. 일단 내년 중간값 위에 점을 찍은 위원들의 수는 한 명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경우에는 중간값 위에 점을 찍은 위원들의 수가 한 명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연준이 차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더욱더 붙일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더욱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명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도 연준이 425bp 금리 인상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성명서에서 두 가지 표현에 집중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firming 그리고 any라는 두 표현인데 2006년 6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 3월 회의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익스텐드 관련한 멘트가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2007년 9월부터 첫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에 애니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사실 즉각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차츰 진행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 국면이 확실하게 마무리됐다라는 국면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뉴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에이다스 자율주행 결함으로 200만 대 리콜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아래줄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봇 2세대가 공개됐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여러 가지 보행 속도라던가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간밤에 아무래도 FOMC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테슬라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AI 관련해서 규제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고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연합체를 구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는 아무래도 FOMC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훈풍이 기대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이 내만여의 날의 특성은 변동성이 크다는 데 있는데요. 그 변동성이 크다 함은 아래로도 위로도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위로 크게 열려 있을 텐데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마무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이 빠지면서 2차 전지가 끌고 내려간 장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기 모드는 FOMC 그리고 우리나라 동시만기일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특히 2차 전지주의 급락은 이 한 줄로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 넘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화면 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양도세 완화가 불발되면 연말에 주의가 필요한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 챙겨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관이 있는 업종과 테마는 연중에 개인 수급이 집중됐고 연초부터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과 테마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심으로 약세가 좀 전개가 됐던 건데요. 그 외에 가치주나 반도체 장비나 IPO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새로운 반도체 테마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보다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 위주의 강세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간밤 이제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분위기 전환 오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파월이 쏘아올린 위험 자산의 시대, 이 여러 가지 반응인데 미 국채 금리는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안전자산 오프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위험 자산 온의 현상, 암호화폐의 급등세가 간밤 있었고 다우지수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사상 최고치로 종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미국은 이제 피봇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물가에 달렸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있죠. 그 전까지 금리 동결 기간에 주가의 상승세가 컸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동결 기간에 일단은 시장 편안하다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부터는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거의 다 저물가 시대였고요. 고물가 시대에는 금리를 하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패턴을 그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 동결, 리스크 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자, 양도세 회피성 매도 압력보다는 오늘 비둘기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연준의 비둘기파 입장과 동행했습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나타내면 외국인이 팔았고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조금 입장을 선회했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수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월별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회색 막대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이고 그 다음 연한 주황색이 반도체 그리고 진한 주황색이 2차 전지인데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그동안 꾸준히 담아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매도 우위가 짙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봤을 때 비둘기파에 대한 연결고리로 외국인은 우리 시장 반도체를 더 담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비중이 18개월 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강세 예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12월 내내 갇혀있던 단기 박스권 돌파 전망이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키움증권 레포트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 상승에 민감한 피해주였던 바이오, 인터넷 등의 성장주 좋을 것이고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 여건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등의 대형주의 우위가 예상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이고요. 로봇 이슈가 좀 있는데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하면 가장 큰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1월마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2월부터 시장의 주목이 높은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개최일 확정이 됐고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 예상입니다. 핫토픽은 ADC나 비만 시장 신규 모달리티 분야로 압축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기업들 이미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타바이오, 보령, 차바이오그룹,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파트론, 유한양행 등등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확정된 기업들이고요. 보통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있다 보니까 그 12월과 1월 이 앞뒤로 해서 기술 수출, 기술 거래 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는 기술 수출이 체결되는지 여부겠죠. 키움증권의 목소리입니다. 참석 자체가 호재로 작용되긴 어렵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는 기술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목소리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새로운 테마의 등장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HBM 다음은 CXL인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이 기사는 며칠 전에 떴던 기사인데 어제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돌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재료가 됐습니다. 12월 4일에 삼성전자가 이 관련해서 4개의 상표 출원을 했다라는 기사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은 키워드인데요.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작년에 반도체 겨울이 오면서 모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망가졌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적자, 이제 반도체 부분의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가격 회복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 AI 반도체, 연산 반도체 옆에 붙어 있는 HBM, 결국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주목을 받는 양상이었고요. 최근 들어선 온 디바이스 AI로 기판이나 이때 소외를 받았었던 소켓 관련주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들 전 섹터가 같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등장한 CXL. 나도 CXL 기술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호소했던 종목들의 주가 반응입니다. 아직은 사실 확인이 뚜렷하진 않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라는 점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단의 주가,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 DDR5 관련주, 메모리 반도체 모듈, DDR5가 왜 움직였는지 CXL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서 보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인데요. 기존에는 CPU, GPU, 메모리가 따로따로 각각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표준을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슉슉슉슉 하면서 데이터들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연산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목표고요. 이 안에서 CPU는 인텔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GPU는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부분만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CXL 컨트롤러가 있고 이것을 이 다른 DDR 메모리들 쭉 있죠. 이것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 연산 반도체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게 DDR 관련주, 기판 관련주, 여기에 컨트롤러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엮여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뚜렷하진 않은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어느 단계인가? 생태계 구축 단계입니다. 이렇게 표준을 정하자, 약속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사파이어, 레피즈 등의 일부 서버용 제품에만 지금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시장 전망은 2028년 약 2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죠. 컨소시엄은 인텔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 5월 기준으로 보면 이사회 멤버 인텔, AMD, 델, 구글 등이 있고 컨트리뷰터 멤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개발 동향인데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산업 뉴스, 반도체 오늘 특히 이제 로봇 이슈가 많아서 이 점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